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석입니다. 8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우려했던 것만큼 큰 폭의 하락은 하지 않은 채 다행스럽게 약보합세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900선 붕괴 직전까지 갔었지만 장 중반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죠. AA 플러스였던가요? 우리나라가 사상 최고치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경제 상황, 금융 상황 등등 여러모로 볼 때 굉장히 탄탄함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수세 낙폭을 확대하면서 재차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1920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도 장중엔 보였고요. 하지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7% 넘게 하락을 했었군요. 지수를 끌어내려서 현내 상승세를 지키는 데는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요. 혼조세를 보였군요.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잭슨홀 연설, 스페인, 이탈리아의 셔틀 외교 등의 이벤트 대기와 유럽과 미국 모두 경제 지표, 또 기업 실적 발표 등등 거의 없는 소강 상태로 이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방향을 잡기에는 이런저런 재료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주요 코너들입니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이드코 대표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 듣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이번 주 예정된 8월의 빅 이벤트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증시 흐름을 예상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드코 대표의 3% 공략주입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이 어땠나요? 주말부터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결과로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잘 견뎌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점심 무렵에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한때 1920포인트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LG그룹주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지수 낙폭을 줄였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에서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시장의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2%가량 빠진 1917포인트 약 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 판결이 뒤집히는 쉽지 않다 정도로 현재 상황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소송 문제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기 개별 악재로 볼 수 있냐는 것이 핵심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지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이 비교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살아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불안한 것이지 일부 우려했던 만큼의 쇼크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IT 업종의 침체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이 5.6%나 급락이 나왔고요. 제조업이 1%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외 업종들은 전부 올랐습니다. 의료정밀이 3%대 크게 올랐고 금융, 통신, 유통업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49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로 3차 발사가 탑재될 과학 위성이 공개가 되면서 비츠로테크, 한양ENG, 퍼스텍 등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하이셀이 부품업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자연광경이 태풍 북상 소식에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현대차 등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 태광,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파트론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LG전자, 코덱스인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LG 등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 CJENM, 시젠, 테라세미콘, 파라다이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아직 시장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니까 공격적인 매매는 좀 피하시고요. 중소형주 역시도 너무 길게 보지 않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잭스론 연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정치적 변수가 해외에서 나올 때가 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뉴욕 증시로 가보면 버냉키 FRB 의장이 오늘 31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FRB는 경기가 분명히 회복되지 않으면 꽤 빠른 시일 이내에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상차 양적 완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 같은 주요 통화 정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3포인트 하락한 13,12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애플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9월 1일 발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주신 종목에 대한 AS도 함께 해주시죠. 일단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추천드리고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 이후에서의 숨고르기 모습이라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현재 차트 모습을 보더라도 에너지 응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고요. 목표가를 따로 드린다면 5,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달성할 모멘텀과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들고 가시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난히 들고 갈만 하다고 답을 주셨고요.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오늘은 타일 생산 전문 기업인 완리를 3% 공략주로 좀 골라봤습니다. 작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요. 통채 타일, 벽계 타일 등을 생산하는 타일 전문 생산회사입니다. 판매 가격이 높은 테라코타 매출이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신제품 판매도 예정돼 있어서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특성상 건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중국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지만 하반기에 중국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점차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체는 임금 인상 및 원재료값 상승을 부담을 안고 있는데 완리는 좀 예외로 보셔도 됩니다. 전자동 생산 라인이 도입이 잘 돼 있어서 매출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점토 등의 원재료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 능력 또 상장 업무를 맡고 있는 국내 주관사들이 상장 이후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와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위원회도 설립하고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를 맡으면서 상당히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술적으로 좀 좋은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완리 가격대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3%, 손절가는 3,050원을 드리겠고요. 태풍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완리에 대해서 추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0.42%로 18만 5천 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현대차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 기아차는 현대모비스는 소폭 상승을 해 있습니다. 흐름이 엇갈리고 있네요. 포스코가 1.32%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75%로 1%를 넘어서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특히 많습니다. 금융업 중에 좀 많은데요. KB금융 역시 1.44% 상승을 해 있고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세를 양시장 모두 보여줄 듯 보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라이즈스탁 홍희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출발 상황 먼저 봐야 될 텐데요. 거래소 쪽이 오늘 약보합으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0.81포인트 상승하면서 강보합입니다. 양시장이 비슷비슷합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하창범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특급 회수 이야기가 어저께 종합주가를 1917포인트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 동시효과는 조금 약하게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밤새 미국 증시도 약간 다우지수는 약간 약보합,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기술주의 강세 속에서 조금 그나마 선방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917포인트 세로 출발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21선을 좀 내준 상황에서 일단 올라오게 되면 약간은 차익 매물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증시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아침 출발 같은 경우는 0.7% 상승한 118만 원 정도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이 한 14만 주 정도로 오히려 사줬는데 일단은 그것이 진짜 신규 매수인지 아니면은 공매도 세력이 일시적인 환매수 여부는 좀 체크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저께 기관의 매도세가 일단 삼성전자를 좀 하락을 시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LG전자 관련주들이 조금 반사익을 받았었는데 아침 LG전자 같은 경우는 68,900원 나오면서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같이 빠졌던 삼성전자 관련주 삼성전기 1% 상승하면서 94,600원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입니다. 141,500원 정도 효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세에서 조금 더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27,100원 정도 효과가 좋은데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같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세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0.4% 하락한 24만 6천 효과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0.3% 상승한 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0.6% 상승한 31만 5천 원의 효과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0.4% 하락한 24만 2천 효과 들어오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0.5% 하락한 상승한 3만 8,300원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쪽에서 조금 매기세가 몰리고 기타 산업기자재 쪽은 좀 약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어저께 금융주 조금 좋았었는데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1% 추가 상승하면서 37,500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97% 상승하면서 38,900원까지 올라오면서 어제의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증권주도 어저께 이례적으로 조금 좋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0.6% 상승하면서 49,850원 효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0.87% 상승하면서 11,600원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추가 상승하는 업종을 조금 살펴보면은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이 그나마 타 업종 대비해가지고 잠깐 어제 낙폭 이후에 약간은 장 초반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0.6%, 통신업종 0.6%, 그리고 금융의약품, 의약업종 순으로 조금 강세를 보인다 볼 수 있고요. 약간 좀 빠지는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이 0.37%, 그리고 의료정밀업종이 0.16%, 서비스 음식료 업종이 0.08%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저께 조금 올랐던 섹터는 좀 하락하는 분위기고 어저께 조금 조정을 보였던 섹터는 조금 반등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잠깐 살펴보면요. 아침에도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는 조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2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한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사실 최근에 보면은 투신 쪽에서 12거래일 연속 환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관 쪽에서는 160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국가 지자체 쪽에서 170억 정도의 많은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베이시스가 1m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실제적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 조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1.03 정도가 되는데 장 초반입니다만은 어제 큰 버팀목을 했던 프로그램 쪽은 조금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익 쪽이 146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비차익에서 218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 좀 받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 초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시장도 약간은 본주세를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외국인이 비차익을 통해서 좀 매수를 해줄 것이고 그런 것 자체를 국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매도가 약간 상쇄되는 부분인데 장 초반 흐름은 1920포인트 정도에서 약간 강보합세를 보이는 증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떤지 홍희진 팀장께서 살핍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상승한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 이유 자체는 IT 관련 부품주들이 거의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삼성 부품주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없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카지노,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지금 게임 관련주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된다면 아무래도 지수 자체는 IT 부품 쪽이나 자동차 쪽에 지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이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FA나 젠백스, 그다음 보시면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일단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IT 관련 부품주들이 뭐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도 20%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2.5%대, 그다음에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도 2%대는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어저께죠. 어저께 워낙 좀 많이 빠진 탓에 오늘 좀 기술적인 좀 반응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뭐 플러스권이라서 이런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하락세를 전환한다면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의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신중한 접근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5대5이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영향보다는 그래도 애플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온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시키면서 그래도 보합세에 좀 마감이 됐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관련 테마가 상당히 요즘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유성 TNS가 하한가에 조금 들어간 모습인데 지금 주주배정 유성증자가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주주배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한가 같다 그래갖고 무조건 따라잡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단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두면서 지금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문재인 관련주는 간헐적으로 급등 양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1%대 급등을 보였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강보합세, 그다음에 휴비치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강보합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라든지 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여전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정책 관련 테마로 좀 묶이면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의료기기라든지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흔들린다거나 급락이 나오는 그런 옵션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자세 전반적인 IT 관련 부품주의 흐름만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2억 정도 좀 매도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 2억이 매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이 상당히 좀 강화됐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좀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섣부른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좀 탐색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동향을 살핍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0전 상승한 1135원 6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글로벌 외환시장이 계속해서 대기 모드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존 정상들이 9월 달에 여러 가지 유로존들의 이벤트를 앞두고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이런 발걸음들이 빨라짐에 따라서 관망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 유로화가 1.25달러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오늘 달러원 환율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트로이카에서는 그리스 실사 발표를 10월로 연기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유로존 재료들은 아무래도 한시에는 지지력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 신용등급 상승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플레이는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양상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월말을 맞아서 내고 물량 유입 강도가 관건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130원을 하회하기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 계속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떤지요? 네, 채권시장은 어제 발표되었던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승에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말 지표를 앞두고 제한적인 강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고 3년물이 2.81%까지 하락하면서 전저점이었던 2.76%까지 불과 한 5bp 정도밖에 룸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강세가 연출된다 하더라도 그 강세 룸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현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전일 삼성쇼크도 무난하게 버텨낸 국내 증시, 글로벌 정책 기대감 속에 오늘은 국가 신용등급 상승 호재도 있는데요. 양증시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 다행 중 불행인 것을 찾아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국 최대 소비 시즌인 중추절 도래하면서 중국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보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지력은 유효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은 잭슨홀 연설에 주목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7%대 하락을 보였음에도 증시 전체의 그 여파가 방어됐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수급 측면에서 차익 거래가 차지한 비중이 많다는 점은 향후 출회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최근 차익과 비차익 거래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차익 순매수에 대한 확대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잭슨홀 연설에서 QE3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행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9월 이후 주택가격 회복과 소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IMF 이전 수준을 넘어 한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자 중국과 일본 등과도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된 것으로 시장에는 호재지만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시장에 대해 후행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의 추세적 레벨업을 담보할 재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 최대 소비 시즌 중 하나인 중추절이 도래합니다. 중국어로 여행객을 뜻하면서 우리가 흔히 중국 관광객을 일컫는 유커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경제 고민보다 소비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의 평균 1인당 쇼핑액은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삼성전자 조정 시기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대체제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중국 소비 관련주인 여행 숙박, 화장품, 카지노, 음식료 업종에 주목하자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삼성전자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일 코스피는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급락 충격이 지수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약세 흐름보다는 지지력 확보 및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삼성전자가 단기 급락 후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현재 삼성전자의 추가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도 1910선 전후의 지지력을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10에서 1970 사이의 박스권 등락 속에 종목별 대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재무장관 회담에서 유로존 위기 극복에 위한 그러한 업무그룹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었고, 악재라고 한다면 애플의 삼성 갤럭시 S2의 8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신청에 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애플 쪽에서의 그 삼성 갤럭시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악영향은 어제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낙폭은 오늘 그 삼성 관련주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간은 좀 관망 심리가 지금 나와줄 것 같고, 어제 그러한 큰 폭의 그러한 삼성 관련주들 빼고는 대부분 주가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우호적인 환경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펀더멘탈 상에서는 크게 플러스된 부분이 있는 부분,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보합세가 오늘 시장에서 지금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증시하던 차익 실현 매물이나 회복 속
속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금 느린 지금 이런 뭐 매크로 환경에서 뭐 부진한 흐름은 그나마 오늘 좀 반등하지만 이번 주 좀 약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뭐 그 중소형 주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난 뭐 2주 전부터 시작된 뭐 그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이번 주나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 트레이딩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호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진단해 보실까요? 예, 지수는 사실 뭐 어제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반전 포인트 잡는 타이밍이고 사실 며칠 사이에 주가가 계속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에너지, 매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며칠 사이에 그래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반등 시도가 나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수도 지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삼성 관련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그 삼성 관련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재가 일시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크고 또 실제로 그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앞으로의 안 좋은 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있지만은 당장의 지금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삼성이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략 자체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려하는 것이지 상황 자체가 급격하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 관련주는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어제 단기 악재에 의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뭐 상황이 지금 반응하는 속도를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바닥 잡는 과정이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은 어차피 기업들의 내용도 좋고 한국 시장 내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을 좋게 내놓는 기업들이 전차군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쪽에 대한 저가 매수는 계속 시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그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3% 정도 반등이 나오고 관련 업종이나 관련 종목군들도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대응을 계속 지속해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아무래도 답답하고 어렵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개별 테마주로 또 자꾸 옮겨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 테마는 이제는 조금씩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테마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모든 종목들이 그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일반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있고 일부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일부 종목들만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 테마 쪽은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쪽으로나 정리를 해나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관련주나 아니면은 또 기관 수급이 좋은 기술주들 이쪽을 계속 저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관련주에 대한 매수를 추가로 더 했는데요. 일단 포트 내에 있는 삼성 LNS는 6,230원에 탄력 저하로 매도 처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내에서 기존의 삼성 관련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멜파스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멜파스를 어제 뭐 어차피 장이 계속 약했고 종목도 계속 하루 종일 밀어붙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종가쯤에 가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견조하고 그다음에 저가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멜파스 자체가 일단 작년에 시설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오히려 회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저가 매수로 포인트를 잡았고요. 매수가는 18,3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하고 18,300원 물량이 합쳐진 상태고요. 우선은 거기서 그 추가 매수분은 따로 매도 타이밍을 반전 나올 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대응을 또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23,000원 우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멜파스만 40% 비중이 늘어났고 나머지 한국전자인증이나 S에너지, 그다음에 M게임은 20%씩 갖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멜파스는 분할 매도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멜파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또 종목의 흐름을 짚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먼저 하창봉 팀장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 부탁하죠. 네, 오늘 뭐 역시나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종목이 좀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도 일단 약간은 강보합선 한 1923포인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20만 원까지 못 갔습니다만 어제 낙폭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을 보고요. 일단 저는 뭐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관련 그 뷰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어제 삼성전자 빠진 만큼이나 삼성전기가 93,000원 초에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급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코스닥 IT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내일 모레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하이닉스라는 주식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거의 거래량이 좀 미미한데 오늘도 21,750원 정도에 조금 멈춰준다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상대적으로 이제 LG전자가 실질적으로 애플의 반 수혜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올랐었는데 사실 그 긴 그림에서 보면 수혜주는 아니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사실 삼성이 사실 그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판매 정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까지 패소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짜 LG전자도 좋을 것이 없다.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LG전자 관련주 중에서 애플 관련주를 뽑으라 그러면 LG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이랑 그 납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라 그러면 사실은 LG 디스플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한 27,000 정도에서 약간 멈춰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좀 미미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역시나 좀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그동안 한 10만 원 이상 유지했던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때문에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 실질이 바탕이 됐던 것이고요. 어저께 일단 삼성전자 쇼크가 좀 나왔는데 사실 좀 이례적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상승으로 왜곡시킨 적은 많은데 어제처럼 삼성전자 7% 빠져가지고 시장을 좀 교란시킨 적은 좀 상당히 오랜만에 생겼는데 요 문제는 계속적으로 오늘 좀 계속 외신을 통해서 애플의 동향이 좀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8개 품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매 금지하겠다는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플이 바로 이제 이런 특허 소송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9월 달에 공격적으로 아이폰 5를 바로 출시해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한 9월 중하순까지는 사실 좀 큰 그림에서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덥석덥석 뭐 싸 보입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주가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한 템포 전 기다리는 것도 맞지 않나 보겠고요. 자동차 업종은 잠깐 보면 좀 쉬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244,500원. 최근에 자동차 업종을 보면은 투신 외공이라든지 기관 수급은 들어오는데 누가 파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투신 쪽에서 계속 파네요. 네, 투신이라 그러면 이제 펀드 한면적으로 좀 많이 판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한 25만 원 정도에서 좀 멈춰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 한 76,900원 정도 멈춰 있는데 자동차 업종 그렇습니다. 최근 한 2달 정도 5월달 접어들어서 확실히 주도주에서는 좀 빠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 어떨까 싶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자동차는 주도주로 재편성될 가능성도 많죠. 또 타이밍적으로 보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장기 레이스로 약간 계속적으로 120만 원 전후에서 장기 박스권을 거려버린다면 오히려 포스트 주도주는 자동차가 다시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뭐 덥석덥석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그나마 긍정 징표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모비스라든지 뭐 완도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선업종은 잠깐 가겠습니다. 조선은 사실 최근에 조금 유럽 위기가 이제 다시 확실히 8월 말 접어드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뭐
안 좋게 이상한 건 아닌데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보냉키어 있던 입 그리고 드라기 총재 입에 상당히 좀 몰립니다. 그래서 8월 중순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좀 떨어짐적인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25만 원이 좀 안착을 기대했습니다만 다시 25만 원 밑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조선주 중에서 매력있다 하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기적으로 오래 접어들어서 한 38,000원 중심선에서 36,000원, 4만 원 박스권을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조금 빠지면서 거래량도 좀 감소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 전략.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는 아니라요. 조금 그냥 갖고만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타 관련 조선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도 성강밴드나 이런 피팅 업체들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팅 업체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실적이었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 속에서 좀 잘 가고 있는데 성강밴드만 잠깐 보면 기술적인 부담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5,650원 정도에서 조금 멈출러주는 모습이고요. 피팅 업체 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바로 YG1이라는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팅 업체와 공작 기계 업체는 좀 다른데 YG1은 오늘 점상이죠. 네, 대단히 부럽습니다. 이게 왜 점상이 갔냐면은 워런 버핏이 투자를 안 됩니다. 한 312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어저께 공시가 나왔는데 특징주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에서 IMC 그룹의 차에서 이스카 그룹이라고 있는데 원래 YG1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철삭 공구 업체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워런 버핏이 이제 YG1과 손을 잡은 거죠. 워런 버핏이 바로 손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워런 버핏의 자회사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높이 평가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원래 이 주식이 점상을 치는 종목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회사 경쟁력이 있고 세계의 거부 워런 버핏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점상이 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조금 YG1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장기적 관심에서 말씀드리면 잠깐 그 월봉을 좀 보고 계신데요. 주봉을 먼저 볼까요? 주봉을 좀 보고 계신데 이게 확실히 이 회사가 이 테마주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왜 내려왔었냐면은 유럽 매출이 20% 정도 되는데 유럽 경기 안 좋아 치수가 좀 갉아먹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 매김을 하는 차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는 아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만은 점사 공급업체 중에서 YG1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축하드린다. 그리고 보유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증여업종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는 한 95달러 선에서 조금 정체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정유 3사였던 주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약간 고공권에서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17만 원 정도에서 기관 수급은 받쳐주는데 확실하게 상승 탄력은 떨어졌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보유 전략 정도만 어떨까 싶고요. GS라든지 SOL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모양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GS로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나서 한 번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면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떨어졌다 그러는 것이고 21선 조정이 갈 겁니다. 근데 보통으로 지수가 급등을 하고 나서 첫 번째 21선 조정이 보이게 되면요. 바로 내려오지는 않고 한 번 정도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9,300원 지금 고점이거나 바로 파는 전략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는 일시적인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업종은 조금 최근에 재미가 없습니다. 확실히 이제 8월 말 접어들어서 이제 경기 부양 약발도 실제로는 액션 카드가 안 나오니까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32만 원 박스권 상단을 다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다 말씀드렸고 호남수유 같은 경우도 원래 26만 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다시 한번 26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져오는 23만 원, 25만 원 박스권에 좀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화학업종 확실하게 이제는 9월 초순에 유럽 쪽에서의 어떤 국채 매입이라든지 또 잭슨홀에서의 경기 부양 카드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지진율 인하든지 공격적인 액션이 나와야지만이 어느 정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3개월 연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좋게 보면은 실제로 바닥을 다진 것이고요. 나쁘게 보면은 이제는 올라야 될 때가 됐는데 만약에 못 오르면은 옆으로도 행보할 수 있는 가능성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금호수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호수유 같은 경우는 호남수기보다는 더 심하게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학업종 사실 이 종목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확실히 6, 7월, 8월 달보다는 화학업종이 상승 탄력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홍의진 팀장이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펴봅니다. 네, 일단은 철강, 기계, 건설, 그다음 금융주,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그동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거 사실인데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좀 받으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었던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좀 지속이 될지 상당히 조금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뭐 경기겠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상승 파동을 마친 뒤에 2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이나 지금 유럽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쪽 같은 경우보다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뭐 국채 매입 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재개된다면은 랠리를 좀 펼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반반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던 뭐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자원 개발, 그러니까 지금 상품 관련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이나 그다음에 돈 같은 상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느덧 전고점 부근까지 그러니까 45만 원이 고점 라인인데 거의 조금만 뭐 10%도 채 남지 않은 가격이죠. 근데 이제 박스권을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40만 원대로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점에 대한 경신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자원 관련주 있죠. 동이나 은이나 아연, 그러니까 지금 금 같은 필수 산업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자회사,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신규적으로 발전, 그러니까 GS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발전 설비에 대해서 자회사를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신 분들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너무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좀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최근에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철광석 가격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치 상품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철강값이 뭐 중국 열연 코일이나 상해 철강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가가 빠졌지만 상품값이 유지가 된다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상품값이 같이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품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한 메리트는 크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두산중공업 기계 관련주나 뭐 두산인프라코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10기에 대한 건축을 연기했다 아니면 취소했다는 부분이 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65,000원까지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에 뭐 20%도 채 안 되는 비중이 원자력 발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돼야만 주가는 좀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악재 플러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앞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소형 관련주, 뭐 성진지오텍이라든지 신텍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 시장 점유율 좋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 관련 설비, 성진지오텍, 신텍 같은,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풍력 단지 조성 2013년부터 있을 예정이죠. 남해안 쪽, 그러니까 바람에 많이 우리나라 지역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지금 풍력 단지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쯤은 한번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그러한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좋은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건설 경기 악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5%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000원 했던 주가가 10,000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25%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앞으로 아무래도 우리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지금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도 쉽게 부동산을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바닥이다라는 확신은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으로 보나 시장으로 보나 아니면 대외, 그러니까 지금 해외 글로벌 경기로 보나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도 좀 가격 상승이 있고 나서 다시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관련주도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설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되 당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기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겠죠.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손을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도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건설 경기 좋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싣거나 추가적인 신규 매수가 좀 바람직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은행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은행 관련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무디스에서 뭐 신용등급 상향이 있다고 해서 은행업종 바로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지만은 그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대출금리를 인하시키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수익성 악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부분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혼자 좋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IT 관련 부품주가 동반 상승을 보이는 경우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지금 산업재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도 정유업종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급등할 때 우리나라에 오르는 경우가 많지 은행업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만 혼자 오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강세 기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외화 자본 유치 이런 것들이 쉬워짐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제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지금 다우나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지금 다른 차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돌파를 앞두고서 한번 일시적인 좀 접어주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돌파 흐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애플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상품값 가격 WTI 기준에서 봤을 때도 WTI가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점이 한 번에 돌파되는 것보다는 한 번 접어주고 돌파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힘이 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일단 다우 같은 경우도 13,3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뚫어낸다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그때는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증권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지금 탑픽 종목은 대우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 좀 탄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좀 피해 보인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죠. 지난주엔 출연 안 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매집 관점에서는 충분히 바람직하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뭐 태풍이 와서 수익성이 감소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지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오른다면은 보험주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삼성생명, 대한생명, 그러니까 생보사라든지 손보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일단 매집 관점 여전히 좀 유효하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께서는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통신유통,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어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보니까 지수가 또 양매도가 나오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한 15만 원 정도에서 일단 최근에는 뭐 방어주 성격도 많이 갖춰주고 있고 실적도 좀 받쳐주면서 15만 원까지 약간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통신주가 사실 과연 SK텔레콤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가 통신 쪽으로 계속 들어온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런 종목 사실 투자하기 애매합니다. 갖고 계신 분은 갖고 있으라는데 그래서 15만원에 저도 사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상승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고 기관이 좀 사주고 있다. 또 방어세에 좀 습기 갖고 있다면 조금 추가적인 전략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KT 같은 경우도 기업 조직 개편이죠. 조직 개편 이후에 32,000원대 가파리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가자 말씀드리겠고 LG U+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고점이죠. 한 7,960원, 한 8,000원 저항을 좀 앞두고 있는데 LG U+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다른 SKT나 KT보다는
주가는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올라갈 땐 잘 올라가고 쉴 때는 박 씌워주는데 뭐 약간은 지금 7,500원 정도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은 지금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 글쎄요, 저는 원래 좀 부정적인데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 허리 라인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다음 유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글쎄요, 태풍 피해 없기를 먼저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백화점주부터 잠깐 살펴보면 최근에 흐름주들이 조금 좋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 32만 8천원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방어주 성격으로 32만원 정도 약간 단기 지지력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다 말씀드렸고, 현대백화점은 조금 못 따라가더라고요. 롯데쇼핑 좀 강세인데 한 15만원 저항을 조금 머리에 두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이 홈쇼핑이죠.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20만원 정도 올라온 이후에 사실 뭐 4월달에 동방 CJ 매각 쇼크 때문에 몇 달을 고생을 하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CJ 오쇼핑 혹시나 다시 한번 20만원 밑에 한번 내려온다면, 초입에 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 왔지 않나 잠깐 말씀드렸고요. 유통주 들어가면 화장품을 사실 빼먹을 수는 없죠. 오늘도 잠깐 살펴보면은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맥스 37,300원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상승세에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4% 올라가죠. 13,150원. 그리고 대표적인 에이블 CNC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지가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가냐 늘 고민해 봅니다. 저도 사실 이 화장품 내수 관련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휘발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소모성이라는 거죠. 빨리빨리 쓴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쓰는 주기도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가 안 좋을 때 화장은 또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상품의 제품 수요 사이클이 상당히 짧은 상품이면서 필수 조비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오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잠깐 제닉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닉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아 보이긴 한데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차트로만 잠깐 짚어보면 이게 상장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 53,000원이 장기적인 좀 기술적 저항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닉에 대해서는 약간 기타 코스맥스라든지 확실히 한국 콜마 화장품 같은 주보다는 조금 상승 틀이 떨어지지 않을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종 잠깐 살펴보면 음식료종 최근에 조금 뭐 이렇다 할 움직임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리온 실제로 80만원 초기까지 빠졌던 오리온이 90만원 저항 수준권이 잠깐 올라왔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31만원 정도에서 약간 자리매김을 해주면서 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물가 다 오르지 않겠습니까? 선물 세트도 많이 올려서 팔 거고요. 그런 관점이 백화점주와 함께 이 음식료 관련주에도 좀 붙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은 홍희진 팀장께서 준비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IT 관련 부품주, 삼성 관련 그룹주, 뭐 애플 관련 그룹주, 그다음 아몰레드 수혜주들이 일단 오늘 좀 급등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투자를 뭐 지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 나오면서 좀 탄력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눈에 띄는 부분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그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강한 종목을 따라가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유 자체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확률 싸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반반이죠. 급등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뭐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뭐 급등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전 가능하겠지만 신규 매수는 일단은 조금 더 보류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띄는 부분에 뭐 어떤 테마는 좀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관심 있게 가져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관점 좀 유효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 자체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대행업체, 결제 대행업체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KG 이니시스라든지 한국사회보결제 최근에 탄력이 강화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추이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고, 다나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해외 시장으로까지
4위까지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성장성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전자결제 관련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 해저 관련 테너 지금 종목 중에서 특수건설이 있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 이후에 주가 자체가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시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지만은 현재로서는 박스권 안에 어느 정도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61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6,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수건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핀 관련 테마나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보 같은 종목이나 지금 아이 컴포넌트 같은 종목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핀 같은 경우는 지금 터치스크린 패널에 ITO 필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특허를 일본이 갖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술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품이기 때문에 ITO 필름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상보나 지금 특히 이제 상보가 실질적으로 생산 기술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실적도 좋고 테마도 있기 때문에 상보 관련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한 번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급락의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서 1%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삼성전자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를 견주하게 지켜줬던 여타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좀 장초반 강세를 지키지는 못하고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동반 출회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매물 압력까지도 좀 가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단 1910선, 그러니까 어제 지켜냈던 1910선 전후의 지지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 데 따라가지고 여타 업종과의 가격갭 그리고 업종별로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 대응력을 좀 더 높여가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겠고요. 가격 메리트랑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수단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출렁임을 이용해서 비중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측면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1910선에서 1960선 박스권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1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저점 매수에 나서시고 1960선 전후에서는 좀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한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하창봉, 홍희진 팀장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9월 첫날입니다.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역 3번 출구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요.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